금요일 증권광장 1부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깊이 있게 분석해볼 주제는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남 부대표와 화학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포트에 담겨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화학주들 대표되는 종목들을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가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화학 업황이 이제 동향이 어떤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지난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레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그 화학 업종의 그 실적을 봤을 때 주력 매출원은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생산을 하기 위한 수지를 많이 만드는데 전체 실적의 한 60%가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이런 소비 트렌드가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또 이런 수요는 급증을 하는 데 반해 공장을 빠르게 증설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완전히 중지가 됐었던 그런 셧다운에 가까운 나라들도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상 기후가 발생이 되면서 한파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번지면서 전반적으로 주력 제품의 가격이 또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대다수의 화학 업종에 속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지난해에 굉장한 실적을 내놨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화학주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화학주들의 주가 흐름을 잘 보시면 주로 이렇게 쭉 기간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그 회복 국면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또 경기 침체기에는 떨어지는 단연코 시클리컬 업종의 기본적인 그런 틀을 보여주는 쪽이 이제 화학 업종인데 이게 워낙에 20년도에 너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다소 좀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피크아웃 논란 속에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이제 뷰가 좀 갈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화학 업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하지만 2분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또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은 절대적인 수치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화학 업종 안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의 실적이 아직도 좋습니다. 2분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3분기에도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주가로 풀어내려면 주가는 앞으로 오늘 내놓은 실적보다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이 더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학주들이 특히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훨씬 더 실적을 못 내는 업체의 주가 또 시가총액은 훨씬 더 큰데도 불구하고 항상 좀 저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요새 시즌이기도 한 것 같고요. 다만 또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많은 그 증권사에서도 다소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았던 20년도에 비해서 올해 들어서면서 서서히 공장을 또 증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타이트해졌던 수급이 어느 정도 공급이 과잉이 되기 시작하면서 잦아드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우리가 그 대규모 소비 시장인 중국 시장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요 자체도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 화학 업종 안에서 제품군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분화되어 있는 제품군 가운데 PVC라고 하는 그런 제품군이 있어요. 이 PVC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축 자재에 많이 쓰입니다. 주택이나 건축 자재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 PVC가 단열이나 보온이나 방수성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신규 증설을 가장 많이 하지 못한 그 제품군이 이제 PVC고요. 특히나 또 건설 경기가 전방 산업인 건설 경기가 올해 또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 안에서 일반적인 PP나 PE나 폴리에틸렌 같은 일반적인 범용제를 생산을 하는 화학주보다는 이런 PVC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다소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별로도 이제 주요 제품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주 지금 사도 될까라는 주제로 오늘 930 투자전략실에서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고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뭐 에폭시나 가성소다 쪽으로 이제 주요 제품군이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방 산업에 많이 쓰이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건설 경기에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업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요, 롯데정밀화학이 영업이익이 반기 기준으로 한 1,300억 원 정도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대 실적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 정도의 실적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대 호황기가 언제였냐라고 하면 2018년도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주가의 고점 부근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은 이미 하반기에 예상되는 실적을 감안을 해보면 2018년의 실적을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그나마 화학주 안에서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이런 종목군 안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그린 소재 사업으로 약간 이제 방향을 또 틀어서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성장 스토리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룰로스 쪽에서 이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좀 인상을 하면서 판가가 어느 정도 하반기에 갈수록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그린 암모니아 추진 선박 이것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이런 기업들끼리 뭉쳐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그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롯데정밀화학도 같이 참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주로 이 그린 암모니아를 운송을 한다든지 또 선박에 연료를 주입을 하는 그런 과정 그 부분을 맡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선박 지금 계속해서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데 이것을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LNG 연료를 탑재를 해서 운항을 하는 그런 이제 선박으로 바꾸겠다라고 일정 부분은 그런 스탠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선박이 그린 암모니아 추진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암모니아를 추진 연료로 해서 움직이는 선박인데 이쪽으로 지금 롯데정밀화학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게 한 가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경기 회복기에 올라가고 또 침체기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스프레드 마진을 가지고 실적을 내놓는 업종이다 보니까 빤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지금 또 경신을 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석유 수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원재료가 유가 그 원유인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건 마진 스프레드가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성장 모멘텀이 한 가지 추가가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좀 탈피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이 그러한 약간의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을 많이 타는데 이제 하락기에 좀 부정적인 투심을 상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또 하나의 강점
장점이 될 수 있다. 결국에는 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 투자 매력도는 그럼 별점 몇 점일까요? 별점을 일단은 3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주가가 단기간에 좀 올라온 측면은 있고요. 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거래가 되는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진입을 해도 이 중장기적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네.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좋은 타이밍을 좀 우리가 노려보자라는 측면에서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네, 차트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도 아직 뭐 주가 수준은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앞서서 제가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정말 최대 실적을 네.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수치 있잖아요. 그 수치가 2018년 최대 호황기를 누렸던 실적 대비해서 거의 30%에 가까운 증가가 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를 통해서 기저효과가 발생이 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면 2018년도에 롯데정밀화학이 78,000원 선을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주춤했었고 또 지난해 초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셧다운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주가가 쇼크를 기록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주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아직 달성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유자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만약에 없다면, 아직도 없으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의 비즈니스를 한번 보시고 추후에 가서 좋은 타이밍을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는 2018년도에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얼마입니까? 대략 한 2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는 거니까 보유자 관점에서는 동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가서 직전 고점 돌파하는지의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효성화학입니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뭐 PP, PDH 쪽으로 네. 하고 있고 뭐 효성화학도 2분기 실적만큼은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것 같던데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효성 네. 같은 경우에는 효성 첨단 소재도 있고 효성 TNC도 있고 다 같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PP, PDH가 이제 주력인 건데 지금 최근에는 각국이 계속해서 이 PP나 PDH 수지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만 제가 효성화학이 그래도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동사가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냐면요. 비교적 그래도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제품을 지금 다각화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건축용 PP 파이프라는 그런 약간 이제 다소 프리미엄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 이제 특화가 된 제품인데 최근에 특화 제품 쪽이 프리미엄이 다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 회복이 되고 있냐면 결국에 이 PP 파이프가 건축용 자재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미국 시장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설 경기는 전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아직까지 최대 호황기가 안 왔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보를 하고 있는 효성화학이 다소 좀 차별적인 주가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 효성그룹의 가장 큰 장점, 그룹사 안에 상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사라고 하면 무역업을 하는 그런 이제 사업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배를 빌려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아까 제가 이 얘기는 못 드렸던 것 같아요. 화학 업종 안에서 또 한 가지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상운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해상 운임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요. 네. 이 해상 운임을 제대로 지불을 하고 선적을 해서 가자니 이게 가격이 마진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북미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여전히 코로나가 국내보다도 훨씬 더 확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만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적체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새로운 선박을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선박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 뭐 2년에서 맞아요. 3년 정도 네.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완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겁니다. 뭐 조금씩 완화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효성은요, 앞서서 상사를 그 그룹사 안에 가지고 있고 또 배를 기본적으로 빌리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사업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덕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덕이냐면요. 지금 미국하고 유럽하고 국내나 중국 쪽하고 똑같은 제품군을 가지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좀 커지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되냐면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이제 북미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는 많은데 이게 국내에서 빨리 배에 실어서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질 않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고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가권에서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코로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가격이 여기가 10불이래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차를 두고 같이 가격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네.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통망을 통해서 지금 북미나 유럽 쪽 판매에 있어서 훨씬 더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는 장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길게 온 상황이 됐고요. 네. 베트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이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막 화학 그 제품군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PP 수요가 2023년까지 연평균 계속해서 8%씩 고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3분기 이후에 수직 계열화가 완료가 되면 그 효과가 수직 계열화가 완료가 된 상황에서 3분기에는 그 효과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베트남 쪽에서의 흑자 전환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PP 설비도 가동률이 개선이 되면서 좀 증익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학이 참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분야인데 그래도 오늘 부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쉽게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네. 두 번째로 살펴본 종목은 이제 효성화학이었으니까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별점을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별점을 받았네요. 네. 제가 그나마 롯데정밀화학과 효성화학이기 때문에 별점 3개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네. 최근 증권가에서 일으키고 있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저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들 종목이라면 별점 3개 정도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어제 또 효성화학이 대량의 거래량과 함께 주가 흐름이 강해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롯데정밀화학보다는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한 2~달 정도 거치고 나서 최근에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약간 올라서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이제 매수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새로운 축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냐면 가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31만 원에서 35만 원 선입니다. 이 박스권 흐름을 이탈하지 않아야지만 새로운 2차 랠리도 우리가 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4월의 고점마저 넘어선다면 그야말로 또 다른 화학주들은 안 좋다는데 효성화학만큼은 완전히 또 차별화된 주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롯데정밀화학에 이어서 효성화학까지 기술적인 흐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내에서는 지금 봐야 할 종목이 뭔데 이렇게 네. 또 기다리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김남 부대표님이 소개해 주실 화학주 내에서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잘 달리는 말을 그냥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롱 인더입니다. 아,
코롱인더요. 코롱인더도 이번 2분기 실적만큼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뭐 화학주들 실적은 계속해서 나쁘지 않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코롱인더를 딱 봤었을 때에는 어떤 기업의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효성의 스판덱스를 개발을 했었던 그 스판덱스로 히트를 쳤었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떠오르게 됩니다. 이 코롱인더를 보고 있으면요. 지금 석유 수지 생산력에 있어서는 이제 세계 2위권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고부가 가치 석유 수지를 계속해서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자 개발에 별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자 개발한 수지가 뭐냐면 최첨단 반응형 석유 수지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드디어 HRR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산이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아라미드라고 하는 것도 주력 이제 제품군인데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그리고 가볍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로도 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쪽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미드 앞으로 꿈의 소재라고 하는 이 아라미드가 또 주력 제품군이다라는 점,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전통적인 화학 업체들은 뭔가 주가에 있어서 트레이딩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업체들을 찾다 보니까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차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넥소에 수소차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수분 제어 장치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 수소 사업이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연매출 한 300억 원 선 정도 내놓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앞으로 2030년도까지 가게 되면 1조 원대 정도의 매출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뭐 여러 가지 화학 제품군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플라스틱이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군의 원료가 되는 수지들도 뭐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내놓고 있죠. 전통적인 화학주들이.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고부가 가치 제품군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뚜렷한 새로운 뭐 친환경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친환경 사업 안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다른 화학주들의 주가 움직임과 차별화되는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산업자재나 패션 성수기 효과 당연히 있고 필름이나 전자재료 등 전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는 코롱인더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소와 관련된 소재 매출이 앞으로는 이제 더욱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혹시나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확인하고 차트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별점은 5개입니다. 5개. 네, 만점 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내용은 너무나도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부분은 있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 코너 안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업종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가격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롱인더는 아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보통의 이제 화학주들이 4월, 5월 지나서면서 이렇게 주가가 역방향으로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코롱인더는 오히려 주목을 받으면서 6월부터 이렇게 각을 세워서 올라서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좀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81,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11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75,000원에서 78,000원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 눌림목 안에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제가 8월에 고점이었던 2016년이네요. 2016년 최고치 부근이었던 가격을 뛰어넘은 목표가 10만 원 제시 도와드리면서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8,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손절가가 이렇게 쭉 보시면 이 코롱인더가 결국에 제가 윗방향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주로 이제 하단축이
이 가격선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8,000원 선. 그래서 이 가격선이 이탈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많이 올라온 종목이니만큼 좀 해보자. 손절가 68,0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81,3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학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930 투자전략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롯데정밀화학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나왔고요. 효성화학도 별점 3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충분한 종목들이고요. 오늘 김남 부대표가 직접 소개해 주신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10만 원, 손절 가격 68,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화학주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오늘 화학주 전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파트너스의 김남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